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이제 34회차 승부패 이제 제가 좀 저는 조합을 완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좀 늦게 업로드 한다는 거는 좀 죄송드리고요. 어쨌든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1, 2, 3번 경기가 화요일 날 있고, 그 다음에 4번부터 14번 경기가 수요일 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 2, 3번에서 그렇게 많은 픽을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써봤자 그 아래 경기들에서 헷갈리는 게 너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가 2월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월 회차라고 생각해서 등재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1, 2, 3번에서는 좀 픽을 아껴서 가는 느낌으로 가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김천, 상무, 제주부터 이제 슬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 2, 3번에서 모두 다 통과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통과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제주가 뭐 지금 현재 정배죠. 정배로 한 43% 받고 있고, 그리고 포항이 64%인가요? 그리고 지금 울산이 76%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패승은 절대 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이런 회차는 정말 드물어요. 거의 정배 회차라고 하는데, 일단 그 회차도 아닌 것 같을 뿐더러, 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김천 대 제주인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변을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판단이 들고, 두 팀 상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이 두 팀 모두 그냥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다만 제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냥 이런 느낌이지, 뭐 제주가 압도적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단통으로 가시는 그런 느낌이 없겠지만, 저는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갈 건데, 일단은 제가 왜 이걸 단통으로 가는지,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픽을 줄여야 되는 과정을 밟은 거기 때문에. 어, 근데 또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결과 보고 틀렸다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에서 김천 상무의 승은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김천 상무 지금 배당이 아마, 네, 여기서 아마 김천 상무 배당이 제가 알기로는 2.65, 그리고 무승부가 3.20, 그리고 2.24인데, 개인적으로 이 승배당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무패 라인이라고 접근을 했어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패턴 중에서 1번 라인에, 이 라인에 3연무가 5년간 단 두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엄청난 확률이에요. 굉장히 소수의 확률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3연승 같은, 이런 3연승 3연승 다음에 이게 이제 같은 결과가 3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나를 다 또 일본에서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거는 무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승패로 나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배당에서 저는 승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주 단통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주 3년간 원정 3연패 없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럼 이거 제주 승이겠구나 싶어서 제주 단통으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패턴 이런 걸로 좀 줄여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만약 김천 상무의 승이나 무를 보신다 하면, 네, 예, 그냥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어쨌든 배당도 김천 상무 승이 아닐 뿐더러, 글쎄요, 저는 이 경기가 그 김천 상무가 제주 상대로 상대 전적 부분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10경기 중에서 5승 4무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또 김천 상무가 8경기인가 연속으로 홈에서 제주를 불러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았다? 8경기 동안 3, 4, 5, 6, 7, 7경기네요. 1, 2, 3, 4, 5, 6, 7, 네, 7경기. 어쨌든 7경기 동안 지질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봐도 상무가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주 승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다만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해요. 제주 승 배당이 조금 너무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과연 승으로 뜰까 이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주 승 안 뜰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한데, 어쨌든 이렇게 제주 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제주 승이 맞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너무 김천 상무 쪽으로 가고 싶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번 1번에서 틀리면 뭐 그냥 미련 없이 이번 회차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맞춘 걸 1번의 결과에 따라서 2번도 정한 거기 때문에,
일단 1번에 제가 정배 투표율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는 무조건 이변 투표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2번은 보통 정정배가 투표율이 잘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성남 배당이 지금 4.35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무승부가 3.30이고 원정 승이 1.66인데 이 두 팀이 또 현재 흐름이 물론 성남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포항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직전에 뭐 울산현대 2대0으로 잡긴 했으나 그렇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게다가 원정에서 4경기 동안 연속해서 승이 없고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 포항이 좀 약간 배당을 좀 낮게 받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 두 팀의 현재 10경기 동안 3승 7패 무승부가 없고요. 20경기를 통틀어 봐도 5승 2무 13패로 무승부가 단 두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제가 세보기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경기 동안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상대 전적에서. 그러니까 무승부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무승부 배당이 좀 다소 낮은 배당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가도 되겠다. 왜냐면 난 성남승 배당을 안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성남승 배당은 너무 좀 후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승부면 적당하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2번은 단통으로 무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1번, 2번은 정리를 했고 3번 경기가 이제 울산현대 대 강원인데 이 경기는 진짜 누가 봐도 울산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봐요. 왜냐면 아무리 울산이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또 뭐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못 이기고 직전에 포항한테 지고 이랬다고 해도 강원이 지금 현재 2연승을 하고 있다고 해도 원정에서 지금 현재 직전에 성남에게 승 거둔 거 빼고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팀이고요. 포항은 아니 그 울산은 홈에서 리그에서 전북에게밖에 져보지 않은 팀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누가 봐도 울산 승으로밖에 느껴질 수 없는 경기인데 승 배당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강원의 5.1 배당은 진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갑니다. 혹시 몰라서. 네. 픽이 좀 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라면 승 안 가져가고 무패 라인으로 갈 텐데 그냥 지우겠습니다. 픽이 남아가지고 여기 색칠을 한 거예요. 승에다가. 저는 이거 이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울산 경기는 이변을 보겠다. 4번에 가시마 세레스 오사카 이 경기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두 팀 모두 다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홈과 원정 차이가 조금 있는 듯해 보여요. 아무래도 가시마가 홈에서 그래도 잘하기도 하고 현재 홈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고 9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원정 세레소도 원정에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5경기 중에서 뭐 2승 1무 2패 뭐 7경기 중에서는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홈팀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배당조차도 일단은 거의 세레소 오사카가 3.60 배당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시마가 1.76을 받고 76을 받고 그리고 뭐 3.45 그리고 3.60 이렇게 받았던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솔직히 이게 두 팀이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인데 이렇게 배당이 2배 정도 뛸 만큼 차이가 나는 경기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상대 전적이 너무 압도적으로 가시마가 좋더라고요. 20경기 중에서 15승 1무 4패. 그러니까 세레스 오사카는 단 4번밖에 이겨보지 못한 겁니다. 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단 4번밖에 이겨보지 못한 그러니까 상대 전적 부분에서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이 저렇게 연달아서 저기 2배로 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레스 오사카 승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배당은 무승부 배당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승패 라인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패턴에서 무승부 없다를 좀 강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세 개의 3연무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저번 회차에도 이거는 말씀드렸던 패턴입니다. 이게 아마 5년간 4번인 거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로 이번 4번도 무승부를 배제한 상태로 승패 라인으로 봤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레스 오사카 단통이라면 세레스 오사카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픽이 남기 때문에 승패로 일단 접근을 했고 5번 가시와는 솔직히 나고야랑 이 경기는 왜 지금 이게 왜 투표율이
왜 53%나 가시화한테 몰린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배당을 봤는데 일단은 가시화가 2.21, 그리고 2.95가 우승부, 2.90이 나고야인데 솔직히 이 배당은 되게 낯선 배당이더라고요. 되게 생소한 배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나고야가 지금 현재 2연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년간 3연무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고야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 라인에서 생각하자 라는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나고야의 배당 자체가 좀 거부감이 드는 배당이기도 하고, 왜 가시화 쪽으로 50%나 몰린지도 모르겠고, 이 해볼만해 보이는 두 팀의 경기에서 가시마 경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가시마는 아무래도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가시마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나고야랑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가시화로 그냥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배당이 좀 너무 좀 커림직한 배당이라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그냥 승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마 승이고요. 6번에 도쿄 대 사포로인데, 도쿄가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사포로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그렇게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현재 흐름만 보면 뭐 도쿄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홈과 어웨이 차이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도쿄가 승이 많이 없어요.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승으로 가기도 되게 꺼려지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지금 단통인지 단통으로 승 가게 되게 꺼려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경기를 또 단통 승으로 가는 거 보니까 도쿄 승인가 보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왜 이걸 패를 왜 받쳤냐면, 근데 도쿄의 승이 좀 느껴지는 경기이기도 하는데 배당이 다소 좀 높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느낌에 패까지 받친 겁니다. 그리고 6번에 제가 무승부 없다가 또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인데, 이렇게 4번 연속 이어지는 게 5년간 5번, 네,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무승부가 나온다 그러면 전 다음 회차 4번 경기 무승부 안 갑니다. 이거는 없어요, 아예. 5년간 5번 연속으로 대각선 5연무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승부가 나오면 4번에서 무승부를 배제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어떤 경기든 간에.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6번은 승패 라인으로 좀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나눴고요. 7번 요코마리 산푸이로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지금 가시와 나고야 경기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봐요. 요코마리 산푸이로도. 이건 요코마리가 지금 현재 투표율을 얼마나 받고 있죠? 요코마리가 61.3%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배당은 분명 3등분 거의 가까운 그런 배당인데 60 몇 퍼센트 받은 거면 저는 요코마리가 지지 않는 그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승무로 바쳤습니다. 무승부까지 그냥 안전하게 바친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와타. 솔직히 근데 7번은 그냥 단통 승으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경기예요, 사실. 불안해서 무승부를 받춘 거지,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픽이랄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와타는 제가 봤을 땐 이거 저 8번 9번은 사실 패턴이 여기 좀 강한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무승부가 없다 패턴이 있고, 여기도 무승부 없다 패턴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5년간 다 3번이라고 했는데, 이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빠지는 이 대각선 4연무가 5년간 다 3번밖에 없었고, 5연무로 이어지는 건 다 3번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 9번도 무승부를 없앴고 8번도 무승부 없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어디서 나온 패턴이더라. 이 뭐 없다가 아마 여기 3연무가 많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 라인에서 무승부 3연무가 없거든요. 한두 개인가밖에 없어요. 두 개인가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8번도 역시 물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승패면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8번이나 9번 경기는. 근데 이제 픽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라와 지금 현재 무승부 받춘 걸 그냥 이쪽으로 빼줄 거고, 요코마리 무승부 잡고 있는 거 이쪽으로 패로 빼줄 생각이긴 한데, 일단은 좀 고민을 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일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 거고요. 어쨌든 10번 경기는 비슬고베 시미즈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무승부가 좀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배당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무승부를 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적인 부분에서 지금 비셀고베가 1.79, 3.35 무승부, 시미즈가 3.60인데 시미즈가 지금 비셀고베 상대로 2배에 가까운 저런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도 일단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아서,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10번은 단통무를 보고 있고 11번 경기가 대구 대 수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대구가 좋아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대구가 16경기 동안 현재 패배가 없고요. 물론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원은 지금 4경기인가 5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무고사 선수가 없는 인천에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만큼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흐름이 좋지 않은 팀과 흐름이 나쁘지 않은 팀이 만났는데 대구 배당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원이 아마 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대구의 그 흐름을 끊을 거라고 생각해요. 뜬금없이 끊어요, 꼭. 진짜 K리그 이 수원 삼성, 특히 수원 삼성은 못 나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잘 나가는 팀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원 삼성 승 단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수원은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정배가 인천이거든요. 2.11로. 근데 수원이 이게 지금 배당이 2.90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수원 쪽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사실. 지금 인천에 무고서 선수도 없지. 수원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 좋지. 그래서 투표율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투표율이 지금 현재 40%로 수원 FC 쪽으로 더 높지 않나요? 인천 승이 정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안 느껴진다랄까? 예. 그냥 무패 가고 싶지 승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배당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수원 FC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아마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이게 인천이 제가 좀 아쉬운 게 인천이 역배였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2.11이라는 정배를 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인천 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사실 이 경기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픽도 없고 남는 픽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승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안 보고 있어요, 이 경기. 무승부는 안 보이고 그냥 승패 라인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배당으로 확인했을 때는 패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인천승. 다음에 우라와 이 교토상가는 그냥 교토상가 역배 배당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라와가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승리 비율보다 무승부 비율이 훨씬 높아요. 물론 교토상가보다 흐름이 제가 낮다고는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막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무승부 비율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물론 두 팀 비교하면 무조건 우라가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그냥 우라와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다만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하는데 무승부 배당치고 3.50이라는 배당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맞으려면 그냥 승무가 맞는 것 같고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단통 승 가고 싶은 경기고, 1.5이면 충분히 1승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FC 서울 전북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 배당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서울 상대로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현재 흐름 서울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는 뭐 말씀드리겠지만 전북이 원정에서 너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두 팀의 상대 전적 부분에서도 지금 거의 전북이 압도적인 20경기 중 아니구나. 여기네요. 20경기 중에 3승 3무 14패? 압도적인데 개인적으로 FC 서울 전북 배당이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FC 서울 승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가시려면 승패 라인으로 잡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라인에서 좀 수정을 몇 개 한다면 이 우라와 무승부를 빼서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요. 이와타 패 쪽으로. 쇼넌 패, 이와타 패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뭐 더 고민을 해보다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